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인품 드러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어리니까 어려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죠, 우리가. 그래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다 그냥 양해하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한 30 정도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이제 어른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특정한 순간에 사람의 인품이 탁 드러나는 경우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누군가 이제 친구가 어떤 이제 좋은 소식이 있다, 잘 됐다 이럴 때 사심없이 함께 기뻐해 주는 거, 축하해 주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떨떠름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럴 때 이제 인품이 탁 드러나는 거죠. 진심으로 남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요, 저렇게 어떻게 해주면 축하해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방법을 이제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함께 그런 걸 축하해 주거나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나도 어떻게 쟤보다는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겨야 되나, 혹시 이겨야 되나 이러든지, 아니면은 막 화를 내거나 막 좌절감에 막 빠지거나, 내가 쟤보다 부족한 게 뭐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나 환경 그런데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행동과 어떤 그런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다스리기. 저도 이제 막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이런 거 갖고 방송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만들어진다. 어떤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웨인 다이어, 그 마음을 바로 마음의 연금술이라는 걸로 이제 책을 써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책을 교재로 여러분들이랑 결국 이제 우리한테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마음의 평화 만들기 이런 거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결국 마음의 문제다. 이제 이런 부분, 마음의 연금술. 그 웨인 다이어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마음을 어떻게 이제 만들고 어떻게 그야말로 그렇게 막 조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어떤 걸 더 가졌고 가지지 못했냐를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게 하죠. 누구는 학교를 어디 나왔어, 누구는 어떤 직위야, 누구는 재산이 어떻게 돼, 어디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쉬지 않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이제 작가의 이제 그 책을 보면요, 참 공감이 되는 게, 더 특별할 사람도 없고 나은 사람도 없고 모두에게 그냥 각자의 굉장히 그야말로 고유한 가치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좋은 삶도 없고 무조건 나쁘기만 한 삶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렇게 막 평소에 우리가 정말 막 우리 생각, 자기 생각 막 매몰돼서 힘들어하고 어렵고 막 이랬다가 지치고 이랬다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 참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중요한 거는 나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건지를 이제 선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게 대단한 울림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 내가 선택한다, 이런 거. 누군가보다 누구에 비해서 더 나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세상의 어떤 잣대로 더 나은 사람을 보고 자극을 받을 필요도 전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내 인식을 탁 바꾸고 나면 그 어떤 내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바라보는 어떤 시각 자체도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제 비교하지 말자. 나는 내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어떤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도 시시때때로 이제 다 이게 마음으로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라는 거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저희 비즈니스가 이게 이제 중심이잖아요. 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다른 강연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원고도 쓰고 책도 쓰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유튜브가 이제 중요한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정체기가 한 번씩 오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해하거나 뭐가 잘못된 걸까 막 이제 힘들어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회수나 뭐 구독자 수 뭐 이런 거를 막 남들이랑 막 이제 비교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꼭 유튜브만 그런가요? 또 딴 거. 그 이제 퇴직을 한 어떤 동기들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막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막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나도 원래 계획대로 가면 이거보다 지금 조금 더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하다가 지금 이 마음의 연금술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깜짝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또 이러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이 초조해지거나 누구랑 비교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이제 그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으시면서 이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내가 잘하고 소중하게 생각한 이 일이 빛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리마인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나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로 있기를 선택했나. 그거를 결정해야 남들도 이제 그 자체의 존재로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조회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빨리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에 정체 구간을 지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초조해하는 게 내가 좀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자, 원래부터 존재 자체가 뭐였나? 유튜브 채널의 존재 자체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어두운 곳을 조금 더 밝게 비추는 존재로 존재하자. 이게 원래 초심이었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비즈니스로 엮어갖고 굉장히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훨씬 더 제 마음의 어떤 이제 평화,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더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의 어떤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그런 이제 딱 지금 그 순간을 한 번씩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머스트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뭐 해야 돼? 라는 거에부터 이제 우리가 자유스러워지자고요.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죠. 특히 이제 범생이 같은 사람들이면 사람들일수록 뭐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많이 이제 매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항상 우리한테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중요한 거는 채우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정리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 마음의 연금술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억지로 매달렸던 일 하나둘씩 이제 끊어내기 시작하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삶이 뭐 삭막해지거나 무료해지는 거 아닌데 왜 그런데 집착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결국 이제 내가 매달려온 일들이 허상이라면 그렇게 매달리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맥 쌓기. 많은 인맥들 두느라 몸과 마음 다 피곤해. 고단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다니면서 얼굴 도장 찍기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회사에서 마당발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막 동호회 2개 들고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일 아니야. 걷어내. 이렇게 되면 내가 훨씬 더 자유스러워진다는 거죠. 누가 시킨다고 다른 친구들처럼 하느라고 막 대출 받아서 강남에 애들 실어 나르면서 비싼 과외 시키고 그래야 마음이 놓이니까. 그래야 내가 최선을 한 부모 같으니까. 그러면 다른 걸로 늘 쪼달리고 마음도 불편한데 그렇게 돈을 들이는 만큼 애들 성적이 안 나오면 또 애들 잡잖아요 또. 그러면 애들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맞나?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걷어내는 작업들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그야말로 마음의 연금술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세 번째, 내 마음속 빛을 꺼트리지 않는 거래요. 우리 마음에는 이제 에고라는 게 있잖아요.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아는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 쪽을 담당한대요.
그림자 쪽을.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데, 나 무시하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이렇게 그림자 쪽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 에고가. 근데 그림자가 있다는 거는 빛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림자와 빛은 항상 함께 하니까 하나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의 빛을 계속해서 쫓아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렇게 막 이거에 뒤처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나이 때는 이제 이 정도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는데 애들 크기 전에 이 정도는 해놔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승진을 빨리빨리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그런 어떤 그런 에고의 부추김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 그림자가 아닌 빛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만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어렵게 와 닿았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때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어떤 나의 긍정적인 부분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대로도 너무 충분하다, 너무 감사하다, 행복을 민감하게 느끼고 내가 빛을 쫓으려고 하는 거, 그림자보다는 그렇게 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나를 얼마나 더 성숙하고 그야말로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걸 한번 이제 또다시 새롭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나이 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인품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낼까, 그런 태도를 만들어낼까, 우리의 생각 습관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